안녕하세요. 잘돼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도 급등하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상황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서울 시장만 변하는 게 아니라 서울은 뭐 지금 이제 급등이 확산되는 시장 같고요. 경기도도 분명히 영향권에 들어간 것 같고, 뭐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직 뭐 기사화되거나 뭐 SNS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분명히 그 기저에서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변화를 제가 왜 느끼냐면, 세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서울의 집값에 영향을 받거든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세종의 집값이 좀 싸 보이는 거야. 싼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 지금.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점에서 전국적으로 조금씩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 같은데 핵심지들, 수성구 같은 데에서도 그 W 아파트, 뭐 거기가 이제 그 대장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21억 찍었다고 그러고, 해운대 LCT 그런 A급지에서도 또 신고가 그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핵심지의 가격이 오르니까 지방의 핵심지의 가격도 오르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 영향을 왜 주는가?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왜 주는가? 그러니까 결국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이걸 알으셔야 돼. 여러분들,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소위 말해서 에브리싱 랠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에브리싱 랠리.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코인은 최고가 쳤다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코인도 지금 최고가 치고 폭락을 하지만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금 최고가, 나스닥 최고가. 왜 이런 랠리가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먼저 그걸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큰 산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큰 산을 못 보고 작은 수익에 연연해서 작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뿐이야. 그죠? 제가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이런 금융시장에서 뭐 어떤 토탈, 그죠? 뭐 코인, 뭐 금, 그 다음에 뭐 달러, 뭐 미국 주식, 코스피, 그 다음에 부동산. 제가 뭐 1년 전 이상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죠? 금을 투자하라.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포트폴리오를 짤 때 뭐 10%든 20%든 30%든, 그다음에 달러 투자해라. 얘기했죠? 얘기했어요. 근데 달러가 지금 얼마예요? 1,400원이 넘었고 금은 4,000달러가 넘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코인도 뭐 5%, 10% 가져가라. 그죠? 모아가라. 비트코인 같은 거만. 그죠? 비트코인. 저도 비트코인은 꾸준히 모아가고 있어요. 지금 막 폭락하잖아요. 저도 계속 모아가고, 오늘도 계속 샀어요. 그냥 틈만 나면 사는 거야. 그냥 조금씩 모아가는 거죠. 5,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사는 거예요. 그냥 디지털 뭐랄까 골드라고 보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사라. 뭐 다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많이 벌었죠. 그죠?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부동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울의 핵심지로 가라. 그죠? 저기 핵심지 좋은 아파트 한 채만 깔고 가라. 뭐 여러 채 살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 채 살 여유가 있으면 두 채까지 사도 되죠. 그러나 좋은 아파트를 깔고 금융자산은 그렇게 굴려가라. 그리고 돈은 계속 들어오면 계속 조금씩 다 몰려가라. 자, 그게 큰 흐름으로 보면 지금 금융시장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유동성의 폭발, 그것으로 인한 랠리에 부합되는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포커싱이 이제 서울의 집값이 너무 뛴다라는 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결국은 너무 유동성이 커지니까 서울의 집값의 핵심지의 집값이 커지고 급등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잘못했나? 우리가 한번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그냥 결론적으로요, 누가 잘못한 게 별로 뭐 크게 뭐 좌파 정부가 잘못했다, 우파 정부가 잘못했다, 정치인이 잘못했다, 뭐 그걸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글로벌한 유동성이 폭발하니까. 글로벌한 유동성이 폭발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얘기 안 하고 부동산 얘기하는 건 이건 빈수레, 빈수레. 글로벌 유동성이 폭발했고 그 글로벌 유동성이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급등하고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이 많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그런 주식들이 또 급등했잖아요. 바닥에서. 카카오는 바닥에서 거의 3만 2천 원에서 지금 6만 2천 원 넘었잖아요. 그럼 거의 100%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러면 그 주식을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주식을 팔았을 것이다. 그죠? 10억 넣었으면 20억이 되고 50억 넣었으면 100억이 됐을 거다. 레버리지만 샀어도 레버리지가 제가 바닥에서 본 게 한 12,000원인가 15,000원인가 뭐 그 정도 했거든요. 지금 32,000원이 넘었잖아요. 그죠? 레버리지 지수를 샀어도 더블이 된 거예요. 저는 뭐 그때 그게 그렇게 올라갈 줄은 알았어요. 근데 뭐 그거만 사는 게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샀는데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그것만 못했어. 레버리지만 샀어도 그냥 100% 수익률인데 삼성전자보다 나은 거죠. 그죠? 삼성전자보다 나은 거야. 뭐 레버리지니까.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다. 항상 그걸 인식해야 돼. 나는 레버리지를 1,000만 원어치 샀어. 3,000만 원어치 샀어. 그러나 부자들은 5억, 10억, 뭐 50억, 100억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그게 비교가 되겠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50억, 100억치 사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200억을 100억을 벌고 200억을 번 거야. 그 200억 번 거 가지고 압구정동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폭등, 글로벌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의 자산의 시장의 폭등, 에블리싱 랠리는 결국은 양극화를 만드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서 더욱 양극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할 얘기 많으니까 계속 지도를 빼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새로운 시대에 뉴노멀로 들어갔어요. 제가 나이가 60인데 참 이런 것까지 제가 캐치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서글프긴 해요. 서글프긴 한데 그만큼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투자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뭐고 뭐 그런 건데 여러분 지금은 폭발적인 인플레이션 시대야. 막 유동성을 공급을 하니까 막 그리고 미국 자체가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부채가 많은 나라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그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일이에요. 그게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구상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뭐로 부딪히냐면 바로 빵플레이션으로 부딪히는 거야. 이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하게 아주 쉬운 케이스를 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빵값이 5년간 38%가 급등했다는 거야. 빵에는 뭐가 들어가요? 계란도 들어가고 밀가루도 들어가고 뭐 사람의 인건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류비도 들어가고 모든 게 모든 그 뭐랄까요? 이 총체가 담긴 게 빵이란 말이야. 그 빵값이 38%가 5년에 폭등했다는 얘기는 그 집값은 얼마나 많이 폭등했냐고. 빵은 뭐 일반 서민도 먹고 부자도 먹는 거지만 그냥 뭐 폭발적으로 더 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집처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집은 수요가 증가하면 폭발적인 폭등세를 보여주지만 빵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빵은 수요가 증가하면 더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빵값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파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 좌파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 뭐 몰아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물론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잘 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가는 거는 중요한 문제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그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었고, 윤석열 정부 때도 막 보유세 풀어주고, 세금 낮추고, 분양가 상한제 다 풀어주고, 투기가해지고 다 풀어주고,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풀어주고, 그러면서 폭등이 트리거가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이 뭐랄까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대책이라는 건 대출을 규제하고 유동성이 많으니까 대출 규제하고 그죠? 대출 규제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집 못 사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게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야. 왜냐면 집을 못 사니까 다 전세 수요, 월세 수요로 몰리니까 또 금리가 낮아지니까 전세가 월세로 바뀌고 그죠? 월세 전세를 안 넣는 거야. 월세로 가고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임대 시장도 난리가 났고 매매 시장도 난리가 났고 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문제, 그런 문제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에브리싱 랠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에브리싱 랠리가 전 자산에서 오직하면 자산의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금 같은 게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고요, 은도 쇼티지가 발생했고요. 나중에는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 이제 비트코인도 결국은 어느 순간 폭발적인 장세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일정한 어떤 행보 구간이고 매직 구간이 끝나면은 자산의 시큐리티가 일어날 것 같다면 뭐 이제 비트코인을 은행에서 비축을 해야 된다, 그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떤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씩 모아 가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예요. 전문가들 얘기를 제가 받아들인 거고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에브리싱 랠리가 벌이고 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에브리싱 랠리의 기저에는 이제 한편에서는 엄청난 지금 뭐 미국의 뭐 블랙락 뭐 어떤 뭐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투자는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뭐 돌려막기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거품이 터질 수 있겠죠. 어느 순간에는 거품이 터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산을 증가시킬 시대다. 아직은 뭐 거기까지 걱정할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 자산이 급등하는 시기에 돈을 벌면 되는 거지. 뭐 법으로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건 나중에 얘기라는 거죠. 나중에 얘기다. 자, 그래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런 이 월가의 금융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 동반 랠리는 전통적인 안전 피난 거래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의 희석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의 희석.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금과 핵심지 부동산, 코인으로 가는 거예요. 금과 핵심지 부동산, 코인, 그리고 AI 핵심 주식. 그죠? 요즘은 가는 것만 가잖아요. 그죠? 그 원인은 바로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의 희석이다. 그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어디서 느끼냐? 빵플레이션, 그리고 우리 점심가, 모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건축비도 올라가고, 그죠? 건축비가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지금은 제일 답답한 사람이 은행에다 돈 넣는 사람이야. 지금 어떻게든 뭐 은행에 10만 원이나 20만 원 있으면 뭐든지 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돼. 대비를 하셔야 돼.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 또 계속해서 보죠. 켄 그리피 최고 경영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투자자들이 미국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탈달러화를 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탈달러화. 탈달러화 하니까 뭐겠어요? 이제 주식도 사야 되고, 금도 사야 되고, 핵심지 부동산도 사야 되고, 그렇다라는 거야. 달러 외 자산에서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목격하고 있다. 지금 뭐 미국의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 막 관세 폭탄 때리면서 우유값도 올라가고 커피값도 올라가고 뭐 그러면서 원자재도 사고 원자재 펀드도 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달러 가지고 있으면 거지 된다 이거야. 이런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이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제가 뭐랄까요, 공부한 핵심인 것 같아요. 금은 단순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넘어 미국 국채를 대체하려는 전략적 핵심 보유 자산으로 자리매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 국채를 들고 있으면 그게 돈이었어. 근데 지금 미국 국채가 제가 아까 잠깐 보기로는 30조 달러. 어마어마. 이제 더 이상 뭐 늘리기도 어려워. 물론 더 늘리겠지만. 자, 그러니까 달러를 들고 있는 국채, 미국 국채 달러를 들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대체 재산을 막 사는 거야.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미 이제 중국, 그죠? 이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뭐 일본 그런 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통화량의 증가예요. 그죠? 미국의 통화량의 증가. 지난 8월 기준으로 자 보세요. 미국의 광의 통화 M2 지난 8월 기준으로요. 전년 동월 대비 4.77%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증가죠. 자, 이는 이제 그 금리 인상 시기 구간에서 벗어나 유동성이 회복세로 들어섰고요. 자, 한국 역시 7월 기준에 M2가 광의 통화가 4,371조 6천억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6.4%. 우리도 막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달러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원화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우리의 통화량도 증가하고 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그죠?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건 대출을 많이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집을 막 사잖아. 그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이런 그 문제의 뭐 어떤 그 상처가 그죠? 큰 휴유증이 나타나는 곳이 부동산 시장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서울의 집값이 뛴 것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친 것이 이런 배경이었다라는 걸 제가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의 급등의 핵심 키워드 3개는 이거예요. 지방 투자자 한강벨트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그죠? 그런 쪽으로 몰려간 거죠. 지방 투자자가 몰려간 거예요. 듣는 얘기에 하면 요번에 이제 급등의 중심에는 지방 투자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들 성동구 가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핵심지가 성동구였잖아요. 그런 지역 가서 예전에 이제 16억, 그죠? 이편한 세상, 옥수동 이편한 세상이 16억이었는데 16억에 쉽게 손이 안 나가요. 서울 사람들. 왜냐면 그거 5억을 받거든. 10억도 받거든. 근데 16억은 완전 고점이었거든. 근데 그걸 20억에 사는 거야, 지금. 근데 그 20억에 살 수 있는 거는 지방 투자자들이 사는 거야. 왜냐면, 뭐, 서울은 계속 올라가네. 과거 가격 필요 없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는 거야. 이번에 신고가는 이런 지방 투자자들이 만들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방 투자자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방에서 집을 팔고 와서 사는 사람은 드물고, 제가 보기엔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것보다는 내 자식을 사주는 거야. 내 자식을. 다 서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방 아들 딸들은 다 서울에 와 있을 거 아니야. 자기는 부모님은 서울에 부산에 살고 대구에 살고. 그러면 대구에 있는 땅을 팔아서 부산에 있는 상가를 팔아서 서울에 아들 집을 사주는 거야. 그게 지방 투자예요. 또 지방 투자자가 직접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방 투자자의 폭은 넓다. 그죠? 서울에 유학 온 아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정착할 아들을 위해서 사주는 거야. 그런 젊은층들이 성동구에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9월 아파트의 매매가 서울이 5천 건을 돌파했다. 이게 이제 3천 몇백 건, 뭐 4천 건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죠. 한강벨트의 거래가 급증했고요. 이 한강벨트의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의 가격을 고점받았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제 대응을 잘못하고 문재인 정부 때 대응을 잘못했고 이재명 정부 때 대응을 잘못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대응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 뭘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서울에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 안 된다고.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왜 뉴욕이나 뭐 도쿄나 뭐 상하이나 그런 데 안 오는데 우리만 그렇게 오르냐 이거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는 서울 수도권에 몰빵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죠?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그걸 뭐랄까 그러한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물꼬를 바꾸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를 만들었는데 행정수도는 문재인 정부 때 조금 더 이어갔고 뭐 윤석열 정부 때는 실질유지됐고 이재명 정부는 관심이 없고 그죠?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 관심 없어요. 그 사람 아무 관심 없어요. 지역균형 발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 이재명 정부 관심 없어요. 제가 확신하는데 관심 없어요.
오직 뭐랄까요, 다음 지방선거의 유지, 그죠? 지방선거에서 승리,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승리, 그다음에 대선 승리, 그런 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런 관심을 그런 표는 다 어디에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 판을 깨기 싫은 거야. 거기에 표가 다 몰리니까. 그리고 부산 표도 가지고 오고 싶고, 그러니까 부산에 해수부도 내려보냈고. 근데 뭐 해수부 간다고 부산이 발전하나요? 발전 안 해요, 그거. 자,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야. 그런 뭐랄까요, 정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의 추진 의지가 없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의 몰빵에 대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확신을 갖는 거야. 아, 이제는 서울 수도권이다. 서울이다. 특히 서울. 여러분, 지금 서울은 더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 10년하고 틀려요. 이제는 글로벌한 서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이 되고 있어요. 더 좋아질 일밖에 없는 거야. 문화가 좋아지죠. 인프라가 좋아지죠. 직장이 더 많아지죠. 수도권에 더 직장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더 몰려가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행정수도 이전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 이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추진을 잘 안 하더라. 이번에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며칠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내년에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몇 개겠다라는 거야. 행정 공공기관 이전할 그 기관과 그 지역들을 이제 조사하겠죠. 이제 용역을 주잖아요. 왜 주? 아니, 지금까지 뭐하다가 지금 그 용역을 주냐고. 그럼 지금까지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공기관 이전은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 하나도 안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하나도 안 했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용역을 주겠다는 거 하도 쪼으니까. 지금 지방은 완전 소멸 직전이니까. 지금 용역을 주고 내년에 그 용역 조사 결과가 나온 거 가지고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언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되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제가 할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서울 핵심지의 부동산에서 성동구, 금호동, 뭐 성동구죠, 지금은. 핵심지가 성동구가 돼버렸어요. 이제 송파구가 한번 핫했고요, 작년에. 그 다음에 이제 성동구로 옮겨온 거야. 그럼 그 다음은 어디겠어요? 그죠? 계속 옮겨가는 거야, 이 풍선 효과로. 자, 이 핵심지에서 벌어지는 일, 지금 핫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내용을 보세요. 집을 내놔서 벌써 7팀이 다녀갔다. 거실뷰가 좋아서 다들 마음에 들어 하면서도 가격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근데 이 주인이 시세보다 5억이나 그냥 뻥튀기해서 내는 거야. 아, 살 때만 사고 말 때만 말아라. 뭐 하루에 7팀씩 다녀가는데, 그죠? 5억 내는 거야. 안 팔려? 그러면 1억 깎아줄게. 예를 들어 시세는 17억인데 22억이 내는 거야. 그냥 호구가 사가라는 거죠. 호구가. 이런 풍경도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이 보세요. 지금 얼마나 투기판이 이건 사실 투기판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호가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마포구 염리동의 마포 자이더 센트리지 5구가 시세가 17억 선이지만 최근 시세가 22억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5억 올려서 내놓는 거예요. 살 테면 사고 말 테면 말아라. 왜냐면 옥수동에 이편한 세상, 그게 이제 20억이 거래가 됐거든. 이제 20억이니까 한 20억 정도는 팔릴 수 있다. 근데 그보다 더 높이 내는 거죠. 자,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성사된 경우 금방 소문이 나면서 다른 집주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며, 최근에 급매물이 거의 사라졌고 규제로 막히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는 매도자가 늘었다.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25년 9월 5주차 마지막 차 아파트 동향을 보니까 성동구만 보세요. 성동구만 9월 마지막 주에 0.78 상승 급등한 거죠.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기록을 했고요. 전주가 0.59니까 전주보다 더 뗐다라는 거야. 다음 주는 더 뛰겠죠. 그죠? 8주 연속 오름세
강북권 평균 상승률 0.26의 3배. 예, 지금 성동구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자, 얼마나 난리가 났냐면, 이 성동구가, 예전엔 구축들이 잘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 신축급에서 그 축으로 가격이 막 급등하는 거야. 그죠? 성동구의, 성수동의 재개발 아파트들이, 재개발 지역에 있는 가격, 그 매물들이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구축의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 성동구의 2025년 누적 매매 가격 변동률이 12%. 작년에 급등했던 송파구가 13.98%. 그러니까 성동구가 올해 아직 2개월이 남았으니까 13.98%까지는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작년에 송파구, 올해 성동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자, 얼마나 올라갔나 이 보세요. 성동구의 신축구 옥수동의 대장 아파트죠. 이편한 세상 금호 파크 힐스 여기 대장 이편한 세상 금호 파크 힐스 여기 대장인데 요게 84가 9월 19일에 23억 신고가, 그 다음에 10일 만에 29일에 24억 5천 신고가 1억 5천이 올랐네요. 자, 5구가 9월 13일에 19억, 9월 27일에 20억 5천만 원, 그죠? 이게 올랐어. 그러니까 마포에서 우리도 성동구의 옥수파크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20억 이상의 매물을 내는 거죠. 자, 이렇게 가격이 뛰니까 옆에 있는 금호동까지 올라가는 거야. 금호동의 구축도 막 올라가는 거야. 왜 안 올라가나 했어요, 사실. 왜 안 올라가나 했어. 그러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자, 금호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5구는 지난 9월 15일에 19억 5천, 이것도 신축급인가 보네. 불과 3개월 전에 6월 15일에 거래된 가격은 17억 5천. 야, 3개월보다 2억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판 사람은 2억을 손해본 거야. 그죠? 같은 단지 84도 23억의 신고가. 요즘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계속 좀 보고 얘기할게요. 금호동 구축도 올라가. 구축도 2005년 준공된 금호 한신 휴플러스 5구가 9월 한 달간 세 차례 연속 신고가. 9월 2일에 11억 5천, 9월 6일에 11억 8천, 9월 27일에 12억 2천, 계속 신고가야. 요거 이제 연차가 있으니까 20억짜리는 신축급이고, 요거는 이제 구축이니까 가격이 훨씬 싼 거죠. 그런데 이제 갭이 크니까 갭 매우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방에 있는 투자자들이 올라오는 거야. 갭 투자하기 좋잖아요. 그죠? 뭐 전세는 한 6억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갭 투자하기 좋다고. 그럼 사놓는 거야. 그죠? 그죠? 참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 전문가들은 금호동 집값 급등세를 매물 시사성과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한 압박이 결합된 단기 과열 국면이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호동이나 옥수동은 성수동보다 용산이나 강남 등 업무 접근성이 좋아요. 위치가 좋아요. 금호동, 옥수동. 이게 산은 좀 이렇게 땅은 좀 이렇게 굴곡이 많은데 불편한데 교통의 입지로는 뭐 최고의 위치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몰리고 계속 매수세가 몰렸었죠.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성수동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뭐 용산의 이천동의 한강맨션에서도 신고가 43억 872. 그 다음에 송파구 장실동의 주공 5단지 82제곱미터가 42억 7,500만원, 거의 43억이고, 그 다음에 반포동의 DH 반포 클래스 전용 5구가 36억 5천만원, 37억, 36억, 그죠? 종전 신고가가 33억 7천만원. 자,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옛날에 25억이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5구 살 수 있었거든요. 5구는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이제 강남 살 사람들이 이제 옥수동으로 가는 거야. 돈이 안 되니까. 강남에 못 사니까. 지금 5구를 살려면 36억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옥수동으로 가는 거야. 그 어떻게 보면 주거의 하향화가 되는 거야. 이 고수덕분의 입장에서도. 옛날에 강남 살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강남을 못 사니까 안 되겠다. 옥수동이라도 사자. 안 되겠다. 성파라도 사자. 안 되겠다. 강동이라도 사자. 그렇게 계속 밑으로 추락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잠실 1cm도 이제 전용이 84가 33억 8천만 원. 이제 고덕동 고덕 구라시움 127이면 이게 한 40평 되나요? 이것도 33억이야. 종전체국가 27억. 아니 33억이면 옛날에 강남도 사고 그죠? 송파도 샀는데 이제 고덕 구라시움 가서 33억 주고 40평대 사는 거야.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예전에 나는 강남에 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강동 고덕 구라시움밖에 못 사는 거야. 이렇게 하향화되는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요. 계속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 폭발과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고, 분양가는 서울 수도권의 분양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럼 또 수도권의 가격도 분명히 부추길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쪽 지역은 집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는 지역이고, 서울 수도권의 어떤 그 쏠림 현상은 뚜렷한 거고, 그 쏠림 현상을 그나마 줄여줘야 되거든요. 우리 정치인들이. 근데 그럴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정책을 쓰면 돼요. 그죠? 뭐 토지거래 해가지고요, 뭐 대출기 그런 정책 말고, 그런 건 씨알도 안 먹히는 거고, 이제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야. 그런 실제로 현장에서는 결국은요, 이게 처음에 얘기로 돌아가면 결국은 서울의 집값이 급등하고 분양가가 급등하고, 딱 그렇게 되면 결국 광역시, 뭐 세종 같은 지역들도 집값이 출렁할 수밖에 없어요. 야, 서울의 집값이 얼만데 이거 팔아가지고는 서울의 전세도 못 얻어. 서울에 조그만 외곽 지역의 아파트도 못 사. 그러면 안 판다고. 그리고 오히려 싸다 싶어서 사람들이 빨리 이 구매 심리를 자극하게 된다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잘돼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